72세의 최명자 여사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병원 조리사로 35년간 근무하며 수백 명 환자의 식사를 책임졌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워냈다. 정년 퇴직 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 아들 준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함께 살자고 했다. 손녀 지우도 있고 홀로 사는 어머니가 적적할 것 같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가족과 함께라면 더 외롭지 않겠지. 그러나 동거는 6개월도 안 되어 달라졌다. 며느리는 청소요리 빨래아이 돌봄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며 당연하게 시켰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하셔야죠. 지우 아토피 아시잖아요. 음식은 싱겁게 해주세요. 고기 냄새 싫어요. 그렇게 시작된 잔소리는 점점 업무 지시가 되었고 집안에 붙은 메모지에는 마치 가정부에게 내린 일정표처럼 청소 빨래 화분 물주기 등이 빼곡했다. 명자 여사는 속으로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산다는 서러움에 눈물을 삼켰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아들은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라고 했다.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없이 홀로 미역국을 끓이며 쓸쓸히 눈물을 흘렸다. 결국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한 문장이 깊게 새겨졌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구나. 그런데도 10년을 버틴 건 손녀 지우 덕분이었다. 할머니 해주신 새우튀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손끝을 지탱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다. 어머니 없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순간 명자 여사의 귓가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날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부동산 계약서와 이사 견적서. 이미 한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한 결과였다. 이번이 아니면 난 평생 가정부로 살다 끝나.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하얀 소파에 처음으로 편히 앉으며 이제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며칠 후 집은 12억에 계약되었다. 그녀는 속초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다녀왔다. 바다가 보이는 곳, 가격은 5억. 나머지 돈이면 노후가 충분했다. 시장에서는 정겨운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바닷바람은 오랜만에 자유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여기라면 다시 숨 쉴 수 있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거실 식탁에 갈비찜 잡채 새우튀김을 정성껏 차려놓았다. 마지막 만찬이었다. 식사 후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내일 이사짐 센터가 와. 속초로 갈 거야. 집은 팔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붙잡았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서 떠나는 거야. 가정부가 아니라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던 손녀 지우에게만 그녀는 다정히 속삭였다.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거야.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옮겨 나갈 때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어머니, 생활비 더 드릴게요. 그냥 계세요. 하지만 명자 여사는 계산서를 내밀 듯 말했다. 한 달 50만 원으로 내가 한 일을 시급으로 따지면 10년이면 수억이야.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 거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속초에 도착한 명자 여사는 바다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새 아파트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동해는 파도마다 반짝였다. 짐을 풀며 그녀는 병원에서 받았던 근속상 우수 직원 상환자 감사패를 장식장에 올려두었다. 천안의 집에서는 며느리 눈치에 꺼내지도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웃인 순자 할머니를 만나면서 삶은 더 따뜻해졌다. 남편을 잃고 속초로 내려와 자유롭게 사는 순자는 그림을 배우고 노인정 활동을 하며 활력을 찾았다고 했다. 여기선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요.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 말은 명자 여사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녀도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뜨개질, 그림, 책 읽기를 떠올렸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사장님 반찬 먹고 혈압이 좋아졌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다시 살아났다. 병원 조리사 시절 환자들이 기운을 차리며 고마워하던 장면이 겹쳐졌다. 이제는 가족의 당연한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과 기쁨을 살리는 손맛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함께 살아요. 메시지는 수십 통 쌓였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에 적었다.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오늘은 내 삶을 세운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요리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서였다. 면접 날 그녀는 하얀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무국을 시연했다. 이 국은 환자도 지친 사람도 첫 숟가락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놀라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결국 합격 통보가 내려왔다. 강사로서 첫 수업날 그녀는 수강생들 앞에 서서 도마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이 국은 당신을 살립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요리하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밤 발코니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었다. 나는 두려움보다 강하다. 과거보다 선명하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빛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글자를 축복하듯 스쳤다. 그녀는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이름 석자 최명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처음으로 그녀를 온전히 존중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